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손자입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시장 가운데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나오기 마련이죠. 그 테마와 종목에 대한 정확한 매매 신호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이번 1시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까지 공개되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파란불로 출발했지만 엇갈린 표정으로 마무리한 오늘 장이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면 장중 2,40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장막판 2,402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팔자세가 2거래일 연속 이어졌는데요. 개인 홀로 매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보다 좋은 흐름 보이면서 강보합권에 거래 마쳤는데요. 780선에 턱걸이 했습니다. 이 코스닥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수했고 기관 홀로 팔자세 보였는데요. 기관 투자자는 5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의 투자 실력을 키워주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가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좀 다소 불안한 시작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18원 급등하면서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훌쩍 뛰어올라서 더욱더 긴장감을 더한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었다라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은 침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해야 된다라는 메커니즘으로 금융시장은 오히려 이제 선제적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동력을 이제 만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새벽 시간에 이제 소비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미국의 긍정적인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좋고 소비가 활발하면은 소비가 활발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도 증가하고 기업의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시장에서는 우리 소비가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6월 달까지 우리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또 단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현재 시간 금요일 미증시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요.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큰 매도세가 좀 나타나지 않았고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의 좀 매도세가 좀 나타났었던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금리라는 게 연준에서는 5%더 올릴 수 있다, 6%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금리는 영원히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까지 이제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된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글로벌 금융시장 출렁일 수는 있지만은 큰 그림의 관점에서는 우리 금리는 환율은 잡히고 금리는 동결되고 인하되는 수순을 앞으로 이제 연말과 내년까지 좀 겪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이제 6월 달까지 길어봤자 이제 몇 번 금리 인상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빠질 때는 어떻게 보면은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이제 멘탈 관리 잘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빠질 때가 좀 저점 매수와 초입인 종목들 또 공략하기 좋은 우리 거래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동안 우리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계속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인공지능 테마와 수급이 오늘은 인공지능과 연계된 로봇 관련주에 우리 좀 시세가 좀 강하게 유입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 즉 우리 인공지능에서 파생된 로봇 관련주들의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몰리게 되면서 그 외에 전방위적인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월요일장 나타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자, 돈이 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치킨 가게든 치킨집이든 카페든 이게 많이 생겨 나가다가 결국에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리튬이 돈 된다 해서 리튬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반도체가 돈 된다 해서 반도체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회사들이 이제 카페들의 문을 닫고 치킨집들의 문을 닫고 반도체 공장들의 문을 닫으면은 그 안에서 살아남은 일부 기업들이 또다시 또 강한 시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섹터의 순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로봇, 리튬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강세였지만은 이제 바닥에서 힘든 섹터와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저점 매수세가 이제 조만간 유입이 되면은 3월 감사보고서 시즌을 이제 지나고 나면요. 코스닥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3월 이제 중순까지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앞두고 어제 코스닥 종목들보다는 우리 급등주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좀 몰리는 좀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3월 중순까지 우리 개별 보유 중인 종목들의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나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3월 중순 이후에 우리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우리 개별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기술주 위주의 좀 강한 수급이 우리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좀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출렁이는 시장 가운데서도 이 개별 테마 순환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경철 전문가가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 방송 중에 알려드린 히든 종목들이 이런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중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2월 20일 지난주 딱 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2월 27일이고 딱 일주일 전.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을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앞으로는 전기차 관련주로 또다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히든 종목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이제 잡았던 종목입니다. 단 하루 만에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화요일에 상한가를 잡으면서 39% 정도의 이제 상승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리뷰 간단하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 종목이 과거에 전기차 충전 테마로 한번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이제 무너졌어요. 과거에 주가가 10,000원이 넘었던 주가가 4,000원까지 마이너스 60%의 낙폭을 이미 선제적으로 가져갔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다가 뭐가 터졌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초입의 자리를 만들고 그 초입의 시가 부근까지 눌러주는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전기차 관련주로 초입의 자리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 날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우리 4거래일 동안 5,800원 구간의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또다시 상승 반전의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5,8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강한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5,800원을 깨고 5,800원에서 저항을 받고 5,800원에서 한계를 받았어야 되는 종목인데 강한 거래량으로 5,800원의 매물대를 돌파했고 그렇기 때문에 5,800원의 뭐가 저항 라인이 이제는 강한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5,8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이 종목 추가 상승을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을 지난주 월요일 이 초입의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권고드렸지만은 시청자분들은 우리 디스플레이텍 지난주 월요일에 방송 시청 못하신 분들, 히든 종목 매매 못하신 분들은 이 종목의 5,800원의 과거의 저항을 이제는 디딤돌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5,800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텍 추가 상승 단기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상한가 가기 전날에 우리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5,800원 지지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종목처럼 우리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서 이제 막 대시세 분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하단 노랑톡에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또 리뷰를 해볼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3번 연속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 드렸던 날은 이 날이었어요. 2월 20일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인공지능 테마가 바이오 쪽으로 융합이 돼서 인공지능 테마가 챗봇 테마로 막 1월 달부터 폭발하다가 이 테마가 고점에서 조정받을 때 로봇 관련된 테마 움직이고요. 제약바이오 테마가 융합돼서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엄청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끝에 뭐가 터졌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기 입평 라인 때 매물대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한계를 강하게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 3,000원 구간, 3,000원, 2,700원 요 라인이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가 몇 달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한계점이었는데 이 한계를 강하게 돌파했다라는 거는 요 자리가 돌파 자리, 슈팅 자리이자 초입입니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1, 2, 3거래일 만에 우리 지난주
월, 화, 수, 목 상한가, 지난주 금요일 점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이제 상한가의 기염을 보이면서 자, 과거에는 이제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도 이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인데 자,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 상한가, 금요일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를 이제 분출하게 되면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초입의 자리에서 왜 대시세 초입이었는가에 대한 증명을 188% 정도의 우리 일주일 만에 세 자릿수의 상승을 분출하면서 좀 시세를 기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추격해서 당일 20%, 10% 뭐 수익을 챙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폭등한 구간에서 잘못 물리면은 플러스 188%가 아니라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엄청난 고문과 그리고 다시는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대폭락이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 이미 폭락해서 저점에 오랜 기간 동안의 저점을 확인한 종목이 이제 막 주요 매물대를 뚫어내는 우리 초입의 자리에서는 시청자분들이 호시탐탐 상한가의 기쁨을, 호시탐탐 우리 대시세 분출의 시작점에서의 이제 단기 시세를 노려보는 형태로 매매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공지능 테마가 이제는 이제 고가에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와 세분화돼서 인공지능과 바이오 쪽의 융합,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이런 쪽으로의 융합된 테마주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은 우리 여름까지 어떤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 제가 우리 노랑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자, 여름철 우리 일본이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은 가뭄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여름철 우리 그 구제역이나 우리 돼지나 소나 조류 독감이나 이런 전염병들이 퍼지면서 또 발생될 수 있는 테마주들, 우리 대폭등한 고점에서 우리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뒤늦게 뛰어드는 게 아니라 급등 전 미리 선점해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과거 종목에 대한 복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 말이 상한까지 이렇게 3연상을 가는 종목을 신들의 매매 신호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주신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190%에 가까운 수익률 나도 누리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또 장중에도 실시간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전문가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드릴게요. 네, 노란톡은 24시간 내내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또 다양한 투자 팁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첫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세아그룹의 특수강 계열사인 세아창원특수강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납품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일 세아그룹주가 급등했습니다. 세아특수강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은 세아베스틸 지주의 100% 자회사로 세아홀딩스의 자회사인 세아특수강과는 무관하다면서 이번 계약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이 계약이 성공하면 세아그룹은 한국 기업 최초로 스페이스X와 거래하는 기업이 됩니다. 이로 인해 세아그룹 테마에서 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아그룹주 관련해서 세아베스틸 지주가 상한가로 강하게 마감했고요. 세아특수강도 17.7%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네, 세아그룹 테마에서 먼저 첫 번째 종목 세아베스틸 지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매 신호를 주실지 궁금한데요.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신호 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상한가가 이제 폭등한 고점에서 터졌다면 이 상한가는 저는 좀 추격 매수 금을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과거에 36,000원짜리가 10,000원대까지 반토막 이상의 낙폭을 가져가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박스권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다가 이 박스 상단을
오늘 강한 상한가와 강한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지지선 대응하시면서 위로 상방 28,000원까지 추가 상승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우주산업에 들어가는 우리 그런 신소재들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요? 신소재들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연구비들 무엇으로 충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 관점에서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그래핀이나 전기차 차체를 가볍게 함으로써 이제 만들어내는 신소재들을 우주 산업에도 로켓이나 이런 신소재 물질을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우리 전기 트럭이나 우리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신소재로 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했느냐? 우리 CPU가 필요했어요. 그래픽카드, 고성능의 그래픽카드가 보급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어떤 사업 영역이 부각이 됐냐면은 비트코인을 채굴함에 있어서 우리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나오고 그리고 그 고성능 그래픽카드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고 지금은 우리 챗봇에 대한 그런 시대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페이스X가 우주 산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뭐 신소재 합금, 뭐 특수강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전기 트럭은 워낙 차체가 무거운데 이 소재를 강하면서도 가벼운 뭐 그래핀이나 특수강이나 이런 쪽으로의 이제 개발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 그래픽카드의 역할이 이제는 신소재의 역할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자율주행의 CPU 그래픽카드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채굴 시장을 통해서 이 시장이 성장해 나갔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주로 보내는 그 우주 산업의 그런 신소재에 대한 사업 영역을 이제는 전기차 그리고 그 전기차 중에서도 무거운 전기 트럭이나 전기 버스에 가벼우면서도 이제 강도는 단단한 그런 소재들을 만들고 이 시장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개발된 우리 특수강들이 우주 산업에도 사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스페이스X와의 뭔가의 이제 계약 공시가 나오게 된 부분들은 아니고 세아 특수강이라는 회사가 어제 논의 중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우리 세아베스틸 종목이 36,000원에서 저가 41,400원까지 반토막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작년 1월 달부터 거의 1년 넘게 어떻게 박스권 구간을 가져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박스권을 마무리하는 이 신호탄이 오늘 터졌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폭락한 과거에 22,000원 구간을 계속해서 우리 세아 특수강, 세아베스틸 종목이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00원 구간을 이탈하고 12,000원에서 지지 저항을 받고 12,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계속해서 12,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우리 투자자들은 세아베스틸이 22,000원에 도달하면은 여기는 이제 매도 타점이구나라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자,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여기만 찍으면 빠지면서 세아베스틸의 박스권 상단, 즉 저항이 22,000원이구나 라는 것을 1년 넘게 학습을 시켰는데요. 자, 오늘은 이 캔들이 22,000원을 돌파하면서 강한 거리대금을 수반한 우리 초입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과거의 매물대 우리 28,000원 구간대를 지켜주면서 추가 시대가 나오다가 28,000원을 깨면서 이 엄청난 낙폭과 기간 조정이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28,000원까지 추가 상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아베스틸이 아니라 세아베스틸 지주가 오늘 이제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22,000원의 과거의 매물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22,000원 라인이 강한 우리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트상 좀 표기를 해보도록 하면은 22,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요 자리가 과거에는 지지지만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저항이지만 이제는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 22,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눌린 구간 시청자분들이 호시탐탐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로 상방은 우리 동 종목의 실적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8,000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한가를 굳힌 종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솔깃한데요. 주가도 계속해서 우주로 향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아특수강 오늘 17.77%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스페이스X와 계약 추진 중인 세아창원특수강이 이 세아특수강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 종목명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덩달아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동일하게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나왔습니다. 네. 같은 이유일까요? 네, 일단 저는 우리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과 그리고 네.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렇죠. 자, 거래량만 터진다고 해서 이제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세아특수강의 종목의 사례를 보면요. 자, 과거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그 상승을 반납하는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자, 이 가격 조정이 27,6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 마이너스 30%의 낙폭을 가져가고 자, 그리고 옆으로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자, 기간 조정을 가져가다가 자, 요 구간이 되겠죠. 18,500원 라인과 자, 지금 네, 이 구간을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은 네. 자, 요 구간 자, 18,500원 라인. 자, 요 구간대의 매물대를 오늘 강하게 자,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래량을 수반시키면서 시세를 분출했을 때 만들었었던 눌림 구간을 지켜주는 척하다가 주요 지지선인 18,500원, 19,000원 가격대를 이탈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18,500원과 19,000원 요 매물대가 지난 우리 한 달, 두 달,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저항으로 자리를 했었는데요. 요 저항을 거래대금을 수반한 장대 이제 양봉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번 윗꼬리가 달리고 고가 차익 실현 떨어진 음봉권의 캔들이지만은 이제는 이 18,500원, 19,000원 가격대를 갭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18,500원의 영역대가 네, 우리 앞으로 우리 세아특수강 종목의 강한 요 자리가 이제 좀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500원, 19,000원 구간이 요 종목의 한계점이었다. 근데 한계를 뚫어낸 종목은 상방을 위로 고개를 들었다, 전환했다라고 좀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한 오늘의 이제 초입인 종목으로 우리 세아특수가 이제 매수 관점에서 긍정적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선은 18,500원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네, 세아그룹 테마에서 두 종목 모두 다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을 뒤흔든 두 번째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에 따라서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가능 법안이 지난주 국회 소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관련주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로봇 테마 중에서 대장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로봇 테마 대장주로 27%대 급등한 로보티즈가 선정됐습니다. 네, 종목명에서부터 보면 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로보티즈, 이 인공지능 로봇 테마 하면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종목으로 꼽히는 종목이죠.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네. 너무 많이 올랐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제가 오프닝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요. 네. 생산량이 당연히 돈이 되니까 예. 많이 하고 공급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또 가격이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업황이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죠. 해운도 글로벌 경기 호황을 예측해서 해운 운임이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또 경기 침체가 도래하면 또 이제 해운 운임이 또 막 떨어지면서 네. 적자 못 이기고 우리 한진해운 같은 글로벌 해운사들이 파산하고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살아남은 HMM이 결국에 그 시장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두고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산업 사이클이 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등락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로봇 테마주들은 사실은 이번에 처음 부각이 됐었다라기보다는 네. 자, 2021년도 12월 연말에 이제 테마가 태동이 됐고요. 그 테마가 태동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고 왜 지금 매도 의견 드렸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제가 이 종목을 시청자분들 지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때가 자, 요 캔들이었어요. 우리 2021년도 2년 전 12월 13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과거의 저점에서 가격 조정. 자, 2만 원짜리가 1만 원 초반까지 반토막의 낙폭을 가져가고, 자,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때 로봇 관련주들의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상한가 플러스 알파에 큰 상승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과거의 이제 전고가를 돌파하는 이제 추가 상승의 구간이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우리가 저점에 우리 추세 하단에 미리미리 공략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 고가 이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은 추세 상단의 구간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자, 돈 된다, 이 테마가 급등한다, 폭등한다 해가지고 자, 요런 구간들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테마가 안 좋다, 무너졌다, 저점, 2중바닥, 3중바닥, 4중바닥, 5중바닥을 다질 때 동네에 우리 커피집이 돈이 안 된다, 치킨집이 돈이 안 된다 해서 다 철수하고 망해갈 때 거기 남아있는 우리 점포들이 돈을 벌듯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해운 운임이 안 좋고 해서 망해가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돈을 벌듯이 테마도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보다는 우리 추세 상단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핵심 지지선 38,000원 구간을 익절선 평단가 손절가 잡고 이탈 시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중에 우리 로보티즈 종목이 자, 2만 원 부근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은 시청자분들이 로보티즈 2만 원 부근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겠다. 이 정도로만 일단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저점과 초입에서 공략할지에 대해서는 노랑톡에서 같이 소통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로봇 테마에서 광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됐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를 해야 할 타이밍이다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로보티즈 살펴봤고요. 더불어서 한 종목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로봇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들 또 보고 계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휴머노이드 걸어다니는 이제 로봇과 이제 로봇팔 이런 쪽으로의 실제 생산을 통해서 뭔가 가시적인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네, 특허도 많잖아요. 네,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특허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멀티플, 미래가치 가중치로 인해서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1월 달부터의 주가의 차트를 보면요. 자,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터뜨리고 이 직전의 매물 라인들을 돌파한 이 초입의 캔들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선제적으로 지금 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대비 거의 43,000원짜리가 현재 9만 원 정도까지 우리 강한 이제 초입의 자리에서 100% 이상 시세가 좀 분출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자, 지금의 구간은 우리가 저점이거나 초입의 구간이라기보다는 이 종목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적자에 올해 이제 2022년도에 소폭의 흑자를 보인 기업인데 아직 주가는 우리 과거 종합 차트를 보면요. 자, 상장 직후에 만들어진 2만 원, 그리고 이 직전의 매물 라인들. 자, 우리 38,000원, 우리 저점 대비 이미 세 자릿수 이상의 좀 상승률을 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요 구간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과거의 우리 매물 라인. 자, 88,000원, 87,000원이 과거의 저항인데요. 요 저항을 오늘 강한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 레인보우 로보티즈 종목은 이제 87,000원, 88,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이제 추가 시세를 누려보시고 이제 보유자분들은 88,000과 87,000원 영역들을 이탈했을 때 전량 고가 매도하고 다시 어떤 자리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을 신호탄으로 쏘아 올리는 요 대량의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 과거의 매물 라인들을 강하게 돌파하는 초입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수익금으로 재투자해서 다시 또 사이클을 노려보는 이런 전략들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레인보우 로보티즈의 종목은 1월 초에 공략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고 지지선 87,000, 88,000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테마와 관련해서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티즈에 대해서 또 이 차트 보고 정확하게 트레이딩 전략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요, 민경철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보시는 방법이 항상 초저점 기법 강조를 해 주셨거든요. 네. 오늘도 그와 관련한 내용이실까요? 네, 일단 우리 초저점 기법에 대한 설명을 좀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투자하느냐, 스윙 중장기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아까처럼 레인보우 로보티즈 종목 같은 경우에
이미 몇백 프로, 몇천 프로 폭등한 종목들을 따라잡아서 거기서 승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제 경험상 그런 종목들로 하루하루 뭐 정배열인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테마주인 종목들 뭐 일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네, 좀 쉽지 않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 고점에 잘못 물리게 됐을 때는 우리 과거에 뭐 신풍제약이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나 몇천 % 올라갔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죠? 대폭락이 있었을 때 이거를 탈출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이제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많이 빠진 만큼 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또 반등하는 게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추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자, 저점에 종목 잡는 법.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을 이 저점의 이 공포감을 이겨내고 매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점을 확인하고 폭등한 종목이 대폭락을 겪고 그리고 나서 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중바닥, 삼중바닥 구간에서는 시청자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자 시세가 나와서 직전 고가인 쌍고점 구간대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자 돌파한다면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슈팅 자리지만은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이다, 차익 실현 떨어지고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은 요 캔들이 이제는 자 우리 대폭락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고점에서는 이중 천정, 삼중 천정 매도 관점으로 그리고 이 추세선을 그어놓고 추세 하단에서의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을 다지는 라인에서 재무적 분석과 기업 가치 분석,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요 자리가 우리가 이제 이중바닥, 삼중바닥,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초입인 종목들에 대한 설명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입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 대폭등한 종목에 대해서 대폭락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 캔들, 이 폭락이 최소 50% 정도의 낙폭이 있으면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이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버티고 물량을 매도하고 그리고 이 바닥에서 물량을 확보한 주체들이 나중에 이슈를 부각시켜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돈을 써서 주가를 부양시키기 이 이전에 뭐가 터지느냐. 바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고가 라인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만드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자 대시세 분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저점에 잡아서 길게 중장기로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서 과거 매물 라인들을 강하게 돌파하는 슈팅 자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시세 초입에 공략을 할 수 있는 이제 매수 타점이 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우리 1월 18일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KT 그룹주입니다. KT가 이제 초대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금융권과 논의한다는 이슈가 이 자리에서 만들었어요. 자, 폭락하고 기간 조정 거치고 거래량 없이 횡보하다가 이 종목 왜 안 움직이지? 이 종목 장기 이평 라인과 이격도 벌어지고 이평선도 이제 좁혀져 나가고 우리 정배열의 흐름이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량 없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이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돌파자를 만드니까 즉 장기 이평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니까요. 여기서부터 우리 1월 18일 종목이 1월 말일까지 2주 동안 84%의 상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구간, 지루하고 힘든 구간 우리 기다려서 한 달, 두 달 기다려서 80%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이것도 기다려야 되지만은 조금 더 빠르게 시세를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초입의 구간에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미 시세가 분출된 고가에서 윗골이 달리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줄어든다. 그럼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뭐 눌러주는 구간, 단기 좀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이 고가 라인에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우리 KTIS 우리는 초입의 자리에서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고 KT 인공지능 관련주로 보름 정도 기간 동안에 80% 정도의 시세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름이 비슷한데 KTIS 종목도 동일합니다. 자 폭락했고요. 옆으로 어떤 구간 오랜 박스권 기간 조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기간 조정의 끝에서 다시 한번 돌려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KTIS 기간 조정의 끝에서 자, 또다시 뭐가 터지냐면은 대량의 장대 양봉을 터뜨리면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위 매물대를 자,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종목도 자, 1월 18일
수요일에 이야기를 드려서 2월 21일까지 한 달에서 5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 대시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초입이 어디였느냐? 저희가 1월 18일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요 캔들, 가격 조정과 오랜 기간 조정을 이겨내는 요 초입의 자리가 이 대시세 분출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초입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서 밑으로는 저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바로 가지 못하더라도 눌렀다가 결국에는 추가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시청자분들이 폭등한 종목들 이미 금값 올랐다, 반도체 가격 올랐다, 치킨집 차리면 돈 번다 해가지고 따라잡는 것보다는 남들이 안 볼 때 사서 선점하시거나 아니면 초입의 자리에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삼성공조 종목입니다. 자, 2월 21일 우리 수요일에서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루 만에 플러스 25% 정도의 좀 시세를 좀 만들어내게 된 종목이 우리 삼성공조라는 종목입니다. 자, 삼성공조 종목도 폭락하고요. 기간 조정의 끝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하루 만에 25%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21일 이야기 드려서 수요일 다음 날 고가 기준 25%의 시세를 누려봤는데 그 누려본 기준은 요 매물 라인들, 과거의 지지선이었으나 지지선을 깬 요 저항 라인을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는 돌파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 삼성공조가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 가격 라인 1,4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량 수급이 강하게 유입된 캔들의 시가 라인이 1,400원 위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됐다는 거는 세력들의 우리 단가, 매수한 거래한 거래 평단가가 1,400원보다는 일주일 동안 거래한 평단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은 1,400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시청자분들 눌림목 구간 관심 가져도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엠브레인 종목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도 저희가 2월 21일 화요일에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려서 2월 23일 이틀 동안 12% 정도의 상승을 누려보게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보면은 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 가격 조정과 그리고 오랜 기간 조정의 역배열의 끝에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주요 매물대를 뚫어내는 이 3,500원의 저항 라인, 요 저항 라인을 여기서 이탈했기 때문에 요 저항 라인을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하는 요 자리에서 이틀 만에 12% 정도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요 종목은 3,500원 라인이 우리 엠브레인 종목의 강한 좀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를 확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의 매물대, 요 자리가 과거에 3,500원이 저항받고 빠지고요.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돌파를 못했던 변곡점인데요. 요 변곡점 라인을 강한 거래대금으로 이제 돌파 시도를 했고 돌파했으나 완전한 돌파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이 3,500원을 다시 거래량으로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12% 상승을 노려봤지만 앞으로 우리 엠브레인 종목은 3,500원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위 직전의 고가 라인의 돌파 시도가 있을 수 있고 요 라인을 뚫어내면은 위로 대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는 슈팅 자리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이제 TPC 글로벌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요. 자,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의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돼요. 자, 시청자분들이 우상향 추세한 종목들, 폭등한 고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가고 하니까 이렇게 좀 추격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은 잘못 물리면은 우리 하락 1파, 2파, 3파 나오면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하게 됩니다. 즉 폭등한 만큼의 엄청난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TPC 글로벌 우하향의 끝에서 가격 조정의 끝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 3,100원 그리고 이 3,200원 라인, 요 구간의 과거의 매물대 저항 라인들 계속 돌파 못하다가 이번에 강한 거래량으로 이제 뚫어내는 그런 이제 캔들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자리를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2월 16일 초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2월 27일 오늘 장중 고가 기준 플러스 13%까지의 좀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왜 초입이었는지, 그리고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3,100원과 3,200원 구간대의 매물대를 강한 거래량으로 이제 뚫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TPC 글로벌은
3,100원과 3,2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눌렀다가 반등하는 타이밍을 신자분들이 잘 활용해서 우리 단기 수익 챙겨 나가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장.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자, 주말 동안에 중국의 양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그런 경기 부양책이나 그런 경기 부양책이나 경제 성장 목표치가 이제 주말 동안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자,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낼까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장 우리 증시에는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3,100, 3,200 눌렀다가 이제 반등하는 타이밍 잘 활용해서 이제 단기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방송 마지막에 이제 히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만의 또 투자 노하우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투자 기법 기반으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 가운데서 뽑아주신 강세 개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개별주로 8.7% 오른 세아홀딩스와 4.7% 상승한 이글벳이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개별주로 선정해 주신 두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아홀딩스부터 선정해 주신 이유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세아홀딩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세아그룹의 이제 순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이제 대량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주요 네. 매물대를 이제 뚫어내는 그런 돌파 자리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트를 보면요, 자, 우리 과거의 매물 라인들, 우리 과거에 우리 10만 5천 원 라인. 그리고 이제 11만 원 구간대를 오늘 갭으로 이제 돌파를 하고 오늘 위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진 모습이지만은 자, 눌러줬을 때 자, 10만 5천 원과 11만 원 위에서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10만 5천 원과 11만 원 구간이 이제는 강한 우리가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자, 우리 세아 홀딩스 종목, 우리 철강주 그리고 이 추세 하단 라인까지 자, 눌림목 구간 10만 5천 원 부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래량 없이 기간 조정을 거치던 종목이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지난 이 박스권 상단의 매물 라인들을 자, 뚫어냈다라는 거는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만 원을 돌파한 시점부터는 이 11만 원과 10만 5천 원 라인이 강한 우리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돌파 자리에서 눌림목 구간 단기 시세를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세아홀딩스의 자회사인 세아특수강에서 앞서 저희가 강세 테마에서 관련 종목으로 짚어보기도 했었잖아요. 네. 오늘 세아그룹주가 일제히 다 강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세아특수강에서는 이번 스페이스X 계약 체결 진행 중인 세아 이 창원특수강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 이 부분과는 좀 상관이 없을까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일단은 뭐 구체적인 부분은 노랑톡 들어오시면은 뭐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우리 세아 그룹주들은 사실 저희가 저녁 방송에서 공략주로 네옴시티 관련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 우리 세아 그룹주들 세 종목을 다 이야기 드려서 그 세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수익권 매도가 이제 진행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우리 실제로 과거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홀딩스가 주가가 움직였던 시점은요, 2022년도 8월 달이었어요. 자, 그때 8월 달 고가가 자, 13만 원 정도까지 좀 추가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고요. 그리고 세아 우리 그룹주들 좀 검색을 해보면은 자, 세아베스틸 지주도 자, 정확하게 8월 달, 9월 달 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세아베스틸 지주 말고 자, 세아제강, 세아특수강 자, 네. 이런 종목들도 언제 시세가 나왔느냐 하고 보니까 작년 8월 달, 9월 달이었어요. 이때 어제 그런 세아특수강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있을 수 있지만은 과거에 우리 네옴시티 관련주로 작년 8월 달, 9월 달 동일하게 그룹주들이 같이 올라가고 이번에도 우리 시장에서 강한 수급으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아무런 그런 뭐 연갈고리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빠져야 정상인데 우리 갭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수세가 뒷받침되어지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네. 이 주요 매물대를 뚫어낸 구간 이 앞으로는 지지 구간으로 될 것이다 하는 네. 관점에서 저는 우리 세아 홀딩스 종목까지도 오늘 윗꼬리가 달렸지만은 오늘 과거의 매물 라인들 11만 원과 10만 5천 원이 우리 리셋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자,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린 구간은 우리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아이, 철강, 형제는 같은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히스토리를 보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이글벳에 대해서도 선정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글벳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는 여름철에 한 번 더 동물 바이러스 관련주로 부각이 될 여지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은 지금 예산을 우리 방역 쪽으로 좀 예산을 많이 삭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직전만큼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막 확산할 때만큼 예산과 방역에 대한 체계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약간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온이 올라가고 바이러스들이 좀 전염병들이 퍼지는 시기가 곧 있으면 도래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이글벳 종목이 방역 그리고 동물 백신, 뭐 바이러스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 한 번 더 또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저도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매년 이런 이슈들이 부각될 때 움직이는 종목이 이글벳이라는 종목인데, 자, 과거에 이제 13,000원에서 지금 다시 우리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 저점 수준까지 좀 낙폭을 확대하고 지금 저점 라인 3중 바닥과 이제 4중 바닥 구간을 다지다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을 터지면서 이제 수급이 유입된 우리 초입의 자리를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자, 이글벳 종목도 오늘 우리 월요일장 바닥에서 가격 조정과 10,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반토막 나고 3중 바닥을 다지던 구간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진 초입의 캔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강세 개별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히든 종목, 과연 어떤 종목 골라와 주셨을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이제 창해 에탄올 종목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저는 손소독제와 관련해서 좀 한때 급등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 손세정제, 손소독제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사실은 어딜 가든 엘리베이터를 타든 뭐 방송국을 오든 뭐 어딜 가든 사실 많이 떴었던 아이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제가 이제 들고 온 이유는요. 최근에 주류 가격 이제 인상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관련된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코로나 터지고 22,9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그 시세를 반납하면서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10,000원까지 낙폭을 확대하게 됩니다. 자, 22,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1+1. 네, 우리 마이너스 50%의 낙폭을 가져가게 되고요. 자, 그렇게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자, 고점이 낮아지고요, 저점도 낮아지는 이 우하향 추세의 끝을 신호하는 바닥에서의 대량의 장대양봉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장대양봉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면서 우리 1,500원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손절가. 저는 이제 10,000원 구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1월 초에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가가 얼마인 거 하고 보니까 1,100원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 자, 10,000원 그리고 1,100원. 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이 들어왔고 눌린 구간 저점 매수 기회를 활용해서 시청자분들이 단기 수익 혹은 주류 가격 인상될 때까지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창해 에탄올 종목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창해 에탄올 종목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회사가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견고한데 코로나 터졌을 때 3년 전 저점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 우리가 대폭락한 저점에서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중바닥 구간에서는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3년 만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반토막이 났고 그 반토막이 난 저점을 깨지 않고 오늘 최근에 주류 가격 인상된다 해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 수급 들어온 캔들의 시가를 오늘 이탈한 이 위기 상황이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창해 에탄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내일장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장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1월달, 2월달 인공지능과 파생된 로봇과 제약바이오 이쪽 테마주들이 강세다 보니까 내일도 인공지능 테마주들 어떤 종목도 상한가를 갈까 해가지고 고평가된 종목들, 우리 적자 회사들 그리고 이미 폭등한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자칫 잘못해서 이제 들어갔다가
정신 못 차리는 그 변동 속에서 잘못 물리면은 반토막 금방이고요. 3분의 1 토막 금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우리 보유 종목들 청산하고 급등주로 추격할까, 급등주로 종목을 교체할까,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는 좀 장세이긴 하지만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쪽으로의 테마주들이 결국에는 대폭등한 이후에 폭락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이 고가에서 떨어질 때는 반대편에서 바닥에서 실적 안 좋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들, 실적 안 좋은 코스닥 기술주들이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나면은 씩씩하게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을 우리 3월 말부터 4월 달 초부터 큰 시세를 분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말 동안에 중국의 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제 공식적인 그런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과정에서 중국과 경기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이번 주 월요일보다는 주말과 다가오는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로 갈수록 조금 더 오늘보다는 상승하는 이번 주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마지막 코스닥 760포인트 요 구간의 지지 여부를 잘 체크하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실시간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저점이거나 초급인 종목들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에서 내일장 대응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한가 누구보다 잘 잡아내는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 나도 상한가 종목 내 계좌에 넣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전문가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